이게 어쨌든 균을 이렇게 고온과 그 추운 겨울을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햇빛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햇빛이 따가우니까 좀 더 배불뚝이 형태가 되고 이거가 훨씬 더 이렇게 좀 길쭉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저쪽을 보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하필 쌀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원이 가장 뭐 유리하고요. 영양적으로 얘는 강점이 좀 있어요. 물론 현미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토지 생산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거 나와요. 헥타르당 얼마예요? 단위 수확량이 벼는 6톤, 밀은요 3톤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에서 뭘 심어야 돼요? 우리는 쌀을 심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여기 다 보면 뭐 기후는 이렇게 되고 중국 이런 데서 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아 유럽 보세요. 유럽에서 쌀 제일 많이 나는 나라 어디길? 쌀 제일 유명한 나라 어디죠? 유럽의 쌀 요리 유명한 거 뭐 있어요? 빠에야? 리조또 그런가요? 네? 이태리의 리조또 제일 유명하고 스페인의 빠에야 되게 유명하죠. 스페인은 이제 물론 이제 북부 지방의 그런 이슬람의 지배를 몇백 년 동안 받았으니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강수량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많고 위로 가면 갈수록 적은 데인데요. 여기 제일 많죠. 여기 포강우요. 네, 이태리 이쪽에서 나오는 데서 리조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쌀이 많지. 여기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건조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여기 벼 심죠. 밑에 지방에 벼 심고요. 위로 가면 다 여기는 밑이에요. 보면 밀, 옥수수, 꼬량, 콩. 콩은 여기 동북에서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부분 다 밀벨트. 밑에 이제 고온 다스판 지역만 쌀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베트남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쌀 어디가 제일 많이 나게 해요? 클린턴 대통령 고향 어딘가요? 어디 출신이죠? 아칸소. 네, 아칸소. 거기 제일 많이. 거기 뭐 일들이. 캘리포니아 보면 이렇게 많이 수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제일 많이 나는데 이쪽 동네들 비 되게 많이 오고요. 루이지애나도 쌀 되게 유명해요. 잠발라야 이런 거. 쌀 요리. 중간에는 완전 드라이하다는 대부분 밀벨트는 어디예요? 캔사스시티 이런 거죠. 캔사스죠. 밀 집산지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무슨 알파파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사회 시간에 여기서 뭐 나온 곡물 가지고 뭐 소도 키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벼는 노동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양면인데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다는 거는 단위 면적당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릴 수가 없죠. 비가 오면 빨리 고랑을 파야 되고 모내기를 해야 되고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2주 지나면 이미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때거지로 일을 하는 수밖에 없죠. 품앗이를 하든지 구례를 하든지 집단적으로 서로 협업을 안 하면 되지 않는 구조. 그러니까 남자를 많이 낳아야 되고 남성이 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혈연을 중시하고 그 지역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그 집은 진짜 내가 삽도 하나 들어주기 싫다. 이러면 서로 얘기가 안 됩니다. 농사를 칠 수가 없고. 근데 이 밀은요, 이렇게 씨만 막 뿌려놓으면 막 자라는 그런 작물에 가까워서 이게 독립 자영업자가 가능합니다. 그냥 땅만 넓은 거. 근데 뭐 유럽이나 이런 땅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소장농이 자영업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성향이 기본적으로 되게 곡물 자체가 되게 강해요. 주식에 있어서. 재배 기술도 되게 재배 기술이 쌀이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거는 쌀을 키우는 게 아니라 호티컬처다. 이건 원예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때 되면 물 빼줘야죠. 물 넣어줘야죠. 피 뽑아줘야 되죠. 이거는 거의 꽃 키우는 거랑 똑같다. 이게 나름 되게 노하우. 우리는 그냥 쌀을 사 먹으니까 잘 모르지만 나름 되게 노하우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되게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때가 이렇게 돼도 저 사람이 딱 이거 야 지금 이맘때면 이거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결국은 딱 그렇게 되면 한 해 농사가 망치는 어쩔 수가 없죠. 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해요. 그런 뭐 기술이라고 하는 게 뿌려놓으면 잘하고 그냥 배면은 또 이렇게 또 갈아서 먹기 때문에 더하죠.
이거는 쌀은 쌀국수 잘 없잖아요. 물론 베트남 쌀국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쌀은 그냥 먹는 거예요. 껍질만 벗기면 돼요. 타장만 해가지고. 이 밀은 껍질만 벗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껍질 안 벗기고. 그리고 갈아야 돼. 갈아서 무슨 뭐 면을 만들든지 피든지 빵을 만들든지 뭐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밀을 날골로 안 먹잖아요. 파스타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럼 뭐가 발달하냐? 제분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아야 되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그 밀링하는 게 다 기계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주방에서 쓰는 이 후추 페퍼민트 있죠.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길다란 것도 이렇게 식당 가면 그거 중에 제일 좋은 브랜드가 뭐냐? 뿌조예요. 뿌조. 뿌조 그러면 이렇게 딱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프랑스 자동차. 자동차에서 뿌조 있잖아요. 그게 결국 기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페퍼가 이렇게 페퍼밀이 있으면 페퍼밀이 위에 넣으면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안에 톱니가 있고요. 바깥 톱니가 있어요. 요즘 사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톱니 사이에 얘가 이렇게 돌리는 순간 걔가 그 사이에 이렇게 머리를 받고 깨져가지고 이렇게 밑에 부시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톱니라고 하는 게 이 뭐 뭔가 원동력 돌아가는 기계 모든 거의 기본이죠. 일본의 그 토요타 자동차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 원래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토요타는 그 나고야의 조그만한 도시에 원래 뭐에서 시작했냐면 방직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섬유 산업이 다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구나 구리 같은 데 다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산업이 없어지니까 근데 방직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직 기계가 더 착착착 하는 그런 거였고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던 기술자나 그런 노하우들이 모여서 자전거가 됐다가 오토바이가 됐다가 자동차가 되는 이런 구조로 해서 지금의 토요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기반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디 도망을 못 가요. 왜냐하면 그것도 양면인데 농사를 지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유목민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출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 있으면 이사 가겠어요? 안 가죠.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훔쳐오던가 사오던가. 훔쳐오는 방법은 전쟁을 해서 뺏어오든가 뭐 약탈을 해오든가 아니면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는 거는 트레이드. 결국 거래가 되는 비즈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기가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공부 자체가 그래요. 성격이.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수출이 작아. 더 많은 면적을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이상 수출을 할 수가 없고 더 많은 면적을 지배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물류의 문제가 어차피 생겨요. 내가 가져가야 먹죠. 그럼 어차피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 신도? 우리는 뭐 화장실에 가도 무슨 뭐 있고 부엌에 가도 정주신이 있고 뭐 신이 되게 많아요. 어디 가면 뭐 고시대하고 뭐하고 돌아가신 조상도 많지만 되게 이렇게 그 신들이 되게 많죠. 서양에는 이렇게 아니면 이슬람 같은 데도 절대 신이잖아요. 알라, 유일신, 크리스토교도 마찬가지고. 밀문화권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한축적으로 요약하면서 되게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쌀 문화가 우리의 정서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국인은 쌀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산모 조리원에서 시작하죠. 옛날에는 그 삼신할매가 쌀 이렇게 되는 바가지 미리 준비하고요. 산모 나오면 항상 미역하고 제일 좋은 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후 조리하는 그거 끓이고 이렇게 산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내고 그 다음에 출산하고 100일 되면 떡 해먹죠. 돌하면 뭐 떡 국수 해먹죠.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쌀 이렇게 해서 뿌리고 그러죠. 죽어도 제사용 잔치할 때 멘떡이야. 이게 다 쌀에 관한 쌀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화고요.
할 과정에서 이거 도리깨질 하는 거예요. 도리깨질 하는 모양.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불과 150년 전에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풍속이라고 한다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배꼽 드러내고 이런 성투놀이 하고 우리 한 3대 할아버지 정도가 저렇게 하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쌀의 도장 문화는요, 공동체의식이 되게 강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떼거지로 우악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동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관계가 깨지면 자기 일도 되게 힘들고 남의 일도 잘 안 되죠. 극단적인 행동을 굉장히 자제하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면이 있고요. 그리고 뒤처지면 안 돼요. 못줄 일을 잡고 갈 때 남 따라갈 때 뭐 대단한 데는 그런가요? 제 농사를 안 지어봐서 어쨌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못줄 남들 다 못줄 잡고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또 앞서가도 안 되죠. 혼자 뭐 잘한다고 뭐 그러면 너 못줄 잡아 그렇게 되겠죠. 이게 중간 가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고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면 옆줄하고 이런 앞줄을 잘 맞춰야 되니까 이게 눈치를 잘 봐요. 이게 내가 지금 어디 수준에 서야 되는 건지 위아래 내가 설 자리인지 아닌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고 기술이 중요하다 보니까 경험, 나이 든 사람의 지혜 음력으로 이게 뭐 올해도 딱 추수 그 입추가 딱 지나니까 밤 공기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양력이 이렇게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노인들의 지혜 또는 뭐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그런 지혜라는 거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문화에 살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사직공원 그쪽에 잠깐 갔다 왔는데 이게 원래 그 경복궁을 중심으로요. 옛날 임금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백성을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조상한테 잘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농사가 잘 되는 거랑 관계 있고 농사가 잘 되는 건 날씨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다가 그거를 복을 빌어야죠. 그 복을 비는 데가 사직이에요. 사직. 농사 짓는 거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흙이거든요. 이 차기장 이런 옛날에 곡물을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거고 그 다음에 경복궁의 저쪽 편에 뭐가 있어요? 종묘가 있어요. 서쪽 편에 자기 조상한 수직적인 그래서 이렇게 그 감사 나눔을 통해서 사회적 단합을 하는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하늘의 날씨가 뭐 늘 변하니까 이런 신들이 되게 많고 노동력 아까 중시한다고 말씀드렸고 요 밑에 보면 여기 우리 특징 다산의 미덕 남성 노동력 중시 이런 거 다 아는데 소를 되게 귀하게 여겼어요. 옛날에 소는 조선시대에 뭐 장정 열목이라고 그랬대요. 10사람 소 한 마리가 죽으면 장정 10명이 없어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구한 말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사회가 개판이 되면서 소를 막 잡아먹는 문화가 생겼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유머에 그런 거 있었어. 배삼룡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저는 몰라요. 뭐 그냥 소 콧두개가 있길래 그냥 그것만 끌고 갔더니 소가 달려있더라고. 이런 유머들이 있었어요. 뭔가 그랬는데 그게 결국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딱지가 있으니까 누구 손인지 알잖아요. 무조건 잡아먹어야죠. 잡아먹으면 모르죠. 깍대기 벗기면 어느 손인지 알 수가 없고 이게 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는 수준이 아니라 조선 말기 되면 소를 잡아먹고 그냥 나 몰라라 이런 수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를 잡아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를 잡아먹으로 인해서 10명의 장정의 노동력이 한 마리당 없어지는 게 그러면 우리로 치면 트랙터를 훔쳐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콤바인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콤바인이 계속 없어지는 농사를 질 수가 없죠. 생산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안 그래도 손출이 별로 많이 안 나고 착취가 심한 데다가 그렇게 되는 동안에 이제 막 이렇게 되게 민생이 힘들어지는 그런 되죠. 그래서 이게 그 함경도나 이런 데 가면 정주관 옆에 소 외양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옛날에 제 기억에도 밥을 먹기 전에 사람 먹기 전에 여물을 먼저 줘요. 그래서 여물을 야 걔는 뭐 저기 소는 뭐 여물 먹이는 먼저 먹이고 사람 먹지 사람 먼저 먹고 요즘에 개는 좀 다르죠. 요즘에 개는 개밥이 따로 아예 뭐 몇십만 원씩 들고 하지만
먹다 남은 거 개주는 그런 거 아니었죠. 옛날에 소는 정말 염을 먼저 새벽에 끓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 먹는 쌀국수. 이 정도로 되게 좋아했고요. 뭐 이거는 뭐 역사적인 거고. 그래서 천석군, 만석군 그런 거 미국 사람이나 이런 영어권에서 밀리어네어라고 하잖아요. 백만장자? 우리는 그냥 일단 쌀로 계산하죠. 천석, 만석. 일단 뭐 그게 돈이. 그 다음에 뭐 언어적으로도요. 자연과 이런 치수, 날씨, 그 전복, 우리 점 보는 거 있잖아요. 갑골 문자. 이렇게 그거에 뭐 그걸 왜 하냐? 갑골 문자의 그 표기에 보면 이제 처음에 뭐 바람이 동쪽에서 부는 뭐 그런 얘기들이 처음 나오는데, 근데 결국은 그 갑골 문자에서 점을 치는 내용이 사람의 운명은 아니에요. 원래는 뭐냐면 바람이 어디서 불고 비가 올 거고 그런 내용들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정치에 있어서 그게 결국은 자기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날씨 예측이 사실은 우리가 점을 보는 그거의 어떤 역사적인 기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음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되게 순환적인, 이게 되게 중요한 거. 함부로 버리지 않거나 직선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죽고 다시 살고 이렇게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도 보면 뭐 1년 내내 바꾸죠. 이름도 다 달라요. 물에 담갔을 때는 벼시고요. 조금 자라면 모고, 그게 더 크면 벼고, 이삭이 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락도 되고, 아니면 쫙 베면은 이제 볏집이 되고, 갈라져서 서로 용도가 달라요. 씨나락도 있고요. 쌀 왕겹, 딸겹, 젓갈에 이렇게 갈라져요. 저는 이 귀신 씨나락 깎는다는 말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씨나락이 그런 거라더라고요. 이렇게 내년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처마에 내놓은 종자씨. 또 어느 날 와가지고 누가 내 씨나락을 이렇게 귀신이 와서 까먹으면, 요즘으로 치면 우리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되는데 통장에서 누가 돈 빼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것도 내년 농사 지을 거잖아요. 내년 연봉을 누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인출해가는 거랑 똑같은 거. 진짜 이게 오싹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씨나락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년 농사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한국인은 그렇게 만든 밥으로, 밥의 의미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불과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사람 인사는 뭐죠?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어요? 뭐 간밤에 뭐 죽지 않고 잘 살았냐를 묻는 거는 안녕하세요고, 하도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진지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뭐 점심 드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 논리는 뭐냐면, 밥을 먹었냐고 묻는 거는 너 자기 이외에 다른 존재가 너 굶지 않고 잘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경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너 잘 먹니? 우리 어머니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최근에 좀 약간 거의 몸이 안 좋아요. 그래도 저한테 제가 이제 집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사를 갔는데, 안부 인사 중에 제일 첫 번째 그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냥 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부예요. 그게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 기본 생명이 가지는 기본적인 생활은 너는 충족이 되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적으로 너랑 나랑 다 평등한데 이게 잘 살고 있냐라는 거고,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하나가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뭐 누락되거나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한, 잘 먹고 잘 살자는 뜻이죠. 그래서 밥 먹었니? 진지 드셨어요? 이런 말은 사실 가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굉장한 그 상대에 대한 정말 가장 속 깊은 배려라고. 임금이 백성한테 밥을 못 주면 옛날 임금은 진짜 기우제를 지내든지 뭐 엎드려서 절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선정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굶기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 스승과 제자도 그렇고 선배와 후배도 그렇잖아요. 선배 밥 좀 사줘. 야, 돈 없어. 뭐 이러면 선배 체면도 안 쓰고
야 내가 밥 살게. 야 모여라. 이래야지 뭔가 같이 관계가 있고 안보 차원의 이상의 의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문화는 이렇게 로우 컨텍스트 이게 그 밀문화는 이런 컨텍스트라면 사이문화는 되게 하이 컨텍스트예요. 예를 들면 말과 글 걔야? 할래 안 할래? 예스야 노야?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된다면 한국 사람은 괜찮아요? 이게 괜찮다는 얘기인지 안 괜찮다는 얘기인지 오케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되게 애매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영어 처음 배울 때 부가 해보면 이거 뭐지? 왜 이런 거 왜 필요하지? 우리는 그렇지 않니? 이러고 아유 그래요. 그냥 그러면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거시기 그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되게 이렇게 모호한 그렇지만 서로 다 아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계약이 되게 중요하고 성과 중시 의뢰 되게 중요하고 비언어적인 텍스트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뭘 먹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에서 즐거운 거 삶이 즐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지, 그쵸? 요게 옷이에요, 그쵸? 실사 맞아요? 실사? 그 가운데는 뭐예요? 하얀 거는 쌀. 네. 먹는 거예요? 밑에 나무는? 자, 기운 기자는 안에 쌀미가 들어있죠. 결국은 우리가 먹는 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쌀이라는 하는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기운, 호흡, 뭐 이런 것들을 다 담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너 밥 먹었니? 라고 하는 거는 탄수화물 채웠니? 너 기름 넣었어? 에너지 넣었니? 단순히 그런 차원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너 잘 살고 있냐? 어떤 뭐 기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건강이라든지 다 괜찮은 거지? 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정리한 거고요. 아직 뭐 전혀 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리한 거. 사람들의 생명활동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보편적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보편적인 거에는 대사와 항상성, 먹고 싸는 거랑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온도라든지 피의 뭐 그런 뭐 혈액의 뭐 그런 양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대사는 이렇게 되고요. 네, 항상성 유지는 열균형하고 관계가 있어요. 섭취는 음식하고 재료하고 그 다음에 호흡하는 두 가지. 사람 기운을 호흡하는 거랑 먹는 거 두 가지. 입으로만 들어가는 게 전부 섭취는 아니잖아요. 코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열균형은 대외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대내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는 유전이나 환경에 따라서 가족이나 기술이나 계절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먹는 거는 이제 이렇게 뭐 먹는 거랑 다르는 게 있고 체온 유지나 열 분포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손발이 찬데 열이 위로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같은 체온이 유지가 되는데 이 체온 유지가 부위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체온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36도 5부여야 되는데 35도가 떨어졌다든지 38도 올라갔다든지 뭐 그런 게 문제고 이런 것들이 다 질병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생명활동의 근본에서 이런 팩터들의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장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약간 음양 오행이나 옛날 그런 한의학 서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뭐 시계도 없고 뭐도 없던 시절에 하늘에 별과 달만 있었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사실 태양은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달을 보면서 달이 요만큼 기울고 기록해놨다가 요때 이게 절기가 되고 이렇게 됐더니 1년이 가고 그렇게 해서 추나 추동이 만들어지고 동서남북이죠. 그거에 의해서 뭐가 생겼어요? 그런 기운들이 뭘 만드냐면 바람 불고 춥고 덥고 습하고 건조하고 불이 일어나는 이런 기질을 만들고 이 기질이 땅에 비가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해서 땅의 작물로 어떻게 되느냐? 작물이 아니라 그런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이게 목화토금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만나서 나무의 성질, 불의 성질, 물의 성질 이런 것들이 되고 그것들이
이렇게 이건 지금 나무지만 만약에 작물이라고 치면 요 작물의 맛으로 이어졌을 때 요 기질이 만나는 이 유카토금수가 맛으로 맵고 그러니까 시고 쓰고 달고 짜고 매운 이런 맛으로 전환이 되고 사람들은 뭘 먹어요? 얘를 먹는 거죠. 얘를 먹으면 결국 뭘 먹는 거예요? 얘를 먹는 거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시즈널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게 이제 음양오행의 여러 가지 그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짠 그런 게 결국은 자기의 풍판, 간, 신장 뭐 이런 건 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음양오행이 되는 거죠. 지루하시죠? 밥은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쌀은 그렇게 해서 재배하고 그 쌀로 밥을 만들었는데 밥은 한솥. 이거 도시락 브랜드가 아니라 한솥은 몇 초까지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솥이라고 하면 한솥밥이라고 합니다. 3촌인가? 친가루 3촌? 외가루 3촌이고요. 외가루 3촌까지만 한솥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5촌이 넘어서는 남은 일단 한솥이 아닌 거죠. 밥을 따로 해야 돼요. 따로 누가 오면 물론 이제 뭐 있는 밥 퍼주는 거였지만 원래는 한솥이라고 하는 건 같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고 밥심으로 산다. 뭐 밥맛이 없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밥이 맛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몸의 상태나 자기의 기운을 알리는 거고 야 밥값도 못한다 그러면 그냥 밥값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무기나 체력이 못한다는 거예요. 밥 숟갈 놨다 그러면 그냥 숟갈을 놨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돌아가셨다 이런 뜻도 되니까 밥은 굉장히 무게있는 건데요. 이거는 옛날에 김원도가 그린 건데 여기는 옛날에 다 상을 이렇게 따뜻하게 차렸죠. 그래서 그 밥상에 있는 코드를 보자면요. 한국인의 밥상 차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축약하면 밥, 국, 반찬. 학교 급식 가면 어떻게 돼요? 1국, 3국. 많으면 5찬. 군대에 3찬이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얘랑 만나면 뭐 돼요? 반찬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싹 정리하고 반찬이랑 밥을 묶으면 메뉴가 나오나요? 뭐가 되나요? 그러면 비빔밥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묶으면 비빔밥 되잖아요. 이렇게 묶으면 국밥 되는 거죠. 이렇게 묶는 조합도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얘를 빼고는요, 얘기가 제가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늘 설명할 때 이래요. 밥은 킹이고 이건 임금님이고 얘는 모왕이야. 얘네는 신하야.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친구가 몇 번 오더니 야 근데 너는 왜 밥하고 국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 했더니 왜 임금님을 이런 쫄개 애들하고 같이 섞냐는 거예요. 자기네 멘탈리티로는 오사마 임금님은 임금님이고 궁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일반 민간하고 섞이면 안 되는 피를 가진 사람인 건데 너는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면서 왜 다 올 믹스업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 받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지가 왕이면 왕이지. 뭐 옷 벗으면 다 민간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무의식 중에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질문을 받으면서 느꼈어요. 걔네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사마는 오사마고 백성은 백성인 거예요. 서로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섞이는 건 결혼에 의해서만 섞일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간택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일반인은 성도 같이 못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밥에다 국을 말아요? 국에다 밥을 말아요? 우리는 밥에다 국을 말아도요. 국에다가 밥그릇에다가 국물을 붓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 말아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붓고 이렇게는 안 부어요? 그렇잖아요. 밥을 떠갖고 국물에 말아도 임금님이 행차하는 건 있어도 여왕을 여기다 갖다 얹는 일은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 생각하게 돼요. 이거 그냥 일반 광고인데 걔네들도 다 이거 알고 있는 거다. 국, 밥, 김치. 기본이.
이상차림을 좀 더 세우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 원래 왕실에서 쓰던 이 흑칠한 그 칠기에다가 유기로 주로 이제 겨울엔 유기 쓰고 이제 여름에는 차가운 그 도기를 쓰는데 그 해경공업 시의 환가변의 내비는 아까 그 많으신 분들의 이렇게 그 차안에 하나하나씩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의 그 말에는 밥은 봄같이 먹고 이건 온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은 여름같이, 장은 가을같이, 술은 겨울같이 먹어. 술은 차야 되고, 장은 서늘해야 되고, 국은 뜨거워야 되고, 밥은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음양의 조화가 있어요. 음양과 함께 뭐가 있냐? 오행도 있어요. 보시면 밥은 따뜻하죠. 요렇게는 양이고요. 요거는 음이에요. 달라진 게 보이시죠? 보세요. 밥은 온. 이게 봄이에요. 여기 이제 사계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온도에 봄처럼 따뜻하고 국은 식으면 맛없죠. 국은 식으면 또 옛날 어르신들은 밥 안 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반찬 이런 건 평해야 돼. 온도가 평한. 그 다음에 젓 같은 거 이런 거 다 따뜻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간장은 이게 서늘해. 가을처럼 서늘하고 뭐가 차야 돼요? 술. 그러니까 소주는 어디에 보관해요? 냉장고에 보관하죠. 우리 술집에 가도 냉장고에서 꺼내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겨울처럼 차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원리고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음과 양이 있고 맛도 다 다르죠. 얘는 짜고 얘는 평하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재료적으로 치면 뭐 이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뒤집고 약선을 하고 뭐 이렇게 가능한 거죠. 요거는 이거 제 생각인데요. 자, 이 밥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우리의 상차림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하는, 아까 사직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조상과 나 또는 하늘과 나라고 하는 제사와 음복이라고 하는 코드 하나와 이건 수직적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뭐예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제사 음식 자기 혼자 안 먹죠. 와, 왜 떡이야? 이거 뭐 일단 먹어라. 누구 집에 제사야? 뭐 누구 집에 뭐 했어? 잔치했어? 이런 거. 나눠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수직적인 거와 수평적인 거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원으로 이렇게 그리면요. 원이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심 이렇게 위로는 수직이고 옆으로는 이웃인데 이 이웃에서 아까 말한 한솥밥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 이웃을 나누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 우리 사무처. 그렇게 나누는 거죠. 이게 무한정으로 하면 우리 살림 거들러요.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있는 주변을 챙기는 그런 거죠. 계속 텍스트가 나와서 좀 안 지루한 거 없나? 이거 먼저 할까요? 이거 다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것만 보세요. 한국 사람이 일식 5찬을 했다고